안녕하세요. 대치서비트 영어학원 고등관 부원장 신동희입니다. 오늘은 광성고 1학년 2025년 2학기 기말고사 내신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2학기 기말고사 광성고 1학년 내신의 특징을 살펴보면 범위는 교과서 3개, 3, 4과 그러니까 2개 과가 들어갔고요. 25년도 10월 모의고사 21번부터 42번까지의 지문이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범위 자체로만 보면 다른 학교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 많은 범위는 아니다. 그래서 자칫 시험이 쉽지 않을까, 혹은 시험 공부가 쉽지 않을까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광성고 1학년 25년 2학기 기말고사는 굉장히 어려웠다. 평균 점수가 반평균이 학년 평균이 30점대였습니다. 영어가.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웠는지 짐작이 가시죠? 시험 범위는 굉장히 적지만 문제 난이도는 그렇지 않았다. 착하지 않았다. 그 이유가 첫 번째, 외부 지문이 추가됐습니다. 외부 지문이 추가되면서 독해 능력이 기본적으로 깔려있지 않은 친구들은 굉장히 어려운 시험 문제가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어, 교과서에 있는 대화문과 외부 지문을 연계해서 문제가 나오기도 했고요. 모의고사의 지문 하나와 외부 지문이 연계가 돼서 출제가 되기도 했고, 그리고 어, 원문에다가 본문에다가 외부에서 가져온 문장 한두 개를 추가해서 문제를 출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독해 능력이 없는 친구들은 굉장히 어려웠다고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보기 문제가 굉장히 길어서 긴 보기 문장을 내서 독해 파트의 난도가 굉장히 상승했어요. 이것 또한 독해가 기본적으로 독해 실력이 좋지 않은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죠. 음, 보기 문제가 워낙에 길다 보니까 대부분의 친구들이 객관식 문제를 풀고 나서 이제 서답형을 풀려고 보니 그때 이미 시간이 10분, 15분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만큼 이번 시험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수능형 문법 문제가 단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이것 또한 이번 시험을 어렵게 만든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수능형 문법 문제는 5개의 밑줄친 부분 중에 어법상 틀린 거 한 개를 골라내는, 어법상 오류를 하나 골라내는 문제인데, 이번에는 이런 문제가 전혀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서답형은 당연히 찾아가지고 올바르게 고치는 문제가 출제되었고, 객관식은 다답형으로 출제가 되었고, 된 데다가 밑줄의 보기가 한 10개 정도 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틀린 걸 전부 다 찾아내려고 하면 진짜 탄탄한 문법 기본기를 갖추지 않는 이상 하나라도 못 찾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문법 자체가 학생들에게 굉장한 압박감을 줄 수 있는데 그게 다답형으로 나온다. 게다가 밑줄 쳐져 있는 보기가 7개 이상 된다. 그러면 사실 문법이 자신 없는 친구들은 그냥 내리 찍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죠. 물론 본문을 다 암기해서 푸는 방법도 있긴 있는데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암기하는 건 가능하지도 않고요. 설령 다 외웠다 해도 문법상 이런 모양도 정답이고 저런 모양도 정답일 때 그걸 살짝 이용해 버리면 선생님들이 출제할 때 그걸 이용해 버리면 내 눈에는 틀린 걸로 보이지만 사실상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어려웠다. 근데 네 번째, 지문 및 주요 문제의 단순 암기로 풀 수 있는 서사평 문제가 없었다. 단순한 암기, 문장 암기로 풀 수 있는 서사평 문제가 단 한 문제도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전형적인 서사평의 그 단순 암기로 풀 수 있는 문제는 본문에 있는 어떤 특정 문장을 블랭크 쳐놓고 거기에 그 문장에 들어가는 단어들, 낱말들을 스크램블 섞어 놓은 다음에 그걸 다시 재배열해가지고 문장을 완성하는 거. 그게 가장 심플하고 단순 암기로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서답형의 가장 전형적인 문제죠.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고요. 이건 광성고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번에 광성고 2학년, 1학년 25년도 2학기 기말고사에는 단 한 문제도 단순함기로 풀 수 있는 서술형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사실 여기 있는 2번과 3번과 4번의 항목 때문에 이번 기말고사는 학년 평균 30점대가 나오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시험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진짜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시험 문제가 이렇게 어려운 난도의 시험 문제가
어떤 구성으로 출제가 되었는지를 이번엔 살펴볼게요. 자, 이 표는 25년도 올해 2학기 기말고사를 기준으로 작성된 표입니다. 먼저 어법을 보시면 객관식 3문항, 그다음에 주관식 한 문항 이렇게 총 4개의 문항이 출제가 되었는데 난이도가 다 3으로 되어 있죠. 아까 위에서 잠깐 소개해드린 것처럼 객관식은 다 다답형의 형태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서답형인 주관식은 올바른 걸 찾아서 바르게 고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탄탄한 문법 실력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무조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 유형이 됐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두 번째로 어휘 문제인데 어휘 문제가 세 문항 출제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휘 문항이 이 정도 출제되는 걸로 봤을 때 그냥 무난한 중 정도의 난이도의 문항 수도 다른 학교와 크게 다르지 않은 무난한 형태로 나왔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해는 13문항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원래 보통 다른 학교들도 그렇고 광성고도 그렇고 독해 파트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어렵지 않았는데 이번 시험은 독해 파트가 굉장히 어려웠다. 어렵게 되었던 이유는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외부 지문을 추가해서 문제 출제를 한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오지선대 그 선지가 너무 길었기 때문에 그걸 읽고 해석하는 데에도 상당한 독해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이라는 난도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작은 객관식으로 한 문항. 요 객관식 한 문항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 요약문, 요약문을 완성하는 그 간접 영역에 해당되는 전형적인 수능 형태, 수능에서 나오는 수능형 문제, 요 한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아주 어렵다고 보기는 힘들고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제 중 정도가 되고요. 어휘가 조금 부족한 친구들에게는 이제 중상의 난이도로 보일 수 있다는 거. 그러나 주관식, 즉 서답형은 요 세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출제됐습니다. 나중에 뒤에서 몇 문제 보여드릴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주요 문장이나 본문을 암기해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단 한 문제도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되었다. 총 24문항, 그 서답형은 4문항, 그다음에 기관식이 20문항 출제되었는데 모두 다 난이도는 상이었다. 이 정도 분포에 이 정도 난이도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평균이 30점대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어려운 문제가 정말로 어떻게 나왔길래 그렇게 어려운가를 살펴볼 텐데, 먼저 기말고사 이번에 나왔던 객관식 11번 문제입니다. 그냥 문제 유형만 보면 밑줄 친 부분의 함축된 의미를 묻는 전형적인 수능 형태의 함축 의미를 묻는 문제인데, 그런데 여기 보시면 보기가 굉장히 길죠. 선지가 엄청 길어요. 이 정도 길이면 다른 학교보다 선지가 엄청 길게 나왔다고 볼 수 있죠. 보통은 이 정도 길이로 나오죠. 한 이 정도 길이? 이 정도 길이로 선지가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선지가 엄청나게 길다. 그래서 이걸 일일이 다 해석을 해야만 되고 그리고 여기 있는 단어들은 뭐 본문에 있는 단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어의 양이 공부해 놓은 어휘량이 부족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해석 자체가 쉽지 않은 그런 보기가 됩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그러면 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저와 함께 공부한 친구들은 어떻게 공부를 했느냐, 또 어떤 문제를 풀었느냐를 보면, 자, 여기 똑같은 문제입니다. 매번 내신 대비를 할 때마다, 수업을 올 때마다 데일리 테스트를 보는데, 그 데일리 테스트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바로 이 미니 모의고사입니다. 이 미니 모의고사는 중에 맨 마지막에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미니 모의고사는 해당 학교에 3개년 기출시험지를 갖다 놓고 거기에 맞는 유형대로 문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실전형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매 시간마다 풀어보는 게 너무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미니 모의고사 7번인데 똑같은 문제죠. 제가 출제했던 문제와 동일한 유형으로 그 동일한 문제가 출제가 된 겁니다. 실제 시험에서도. 그런데 여기도 보면 아까 앞에서 실제로 학교에서 출제된 것보다는 지문의 길이가 길지 않지만 이것도 다른 학교에 비하면 조금 길게 지문을 어,
편지를 제가 출제한 겁니다. 그래서 이 미니 모의고사를 풀면서 학생들은 이 문제가 나올 거라는 걸 미리 알 수 있었다. 뭐 알 수 있었다기보다 연습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문제를 보면 실제로 출제된 16번 문제인데 이건 어법 문제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법 문제가 전혀 쉽지 않았어요. 자, 어법상 틀린 것끼리 모두 짝지은 답을 고르시오죠. 이렇게 보면 1, 2, 3, 4, 5번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니까 다답형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으신데 그런데 사실은 다답형이죠. 왜냐면 음, 두 개씩 짝지어진 걸 찾아야 되니까요. 이 안에서. 뭐, 이 중에 하나만 맞춘다고 해서 골라낸다고 해서 정답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사실은 이 안에서 A, B, C, D까지의 다섯 가지 중에서 틀린 것들을 정확하게 찾아내지 않으면 사실 정답을 골라내기가 쉽지는 않다. 근데 이제 보시면 보통 우리가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는 이런 형태로 보기가 주어지거든요. 이렇게 단어당 한 단어. 이게 어법이 포함되어 있는 이렇게 한 단어씩 이런 식으로만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지금 보시면 문장 단위로 되어 있죠. 이 긴 문장 속에서 어법상 틀린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죠.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단어로만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경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이게 어디에서 어법상 오류가 존재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다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게다가 다답형이기 때문에 보다 더 압박이 세다. 이해가 되시죠? 이번 시험이 왜 어려울 수밖에 없었는지 너무나도 눈에 명확히 들어오는 문제들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까와 마찬가지로 저와 함께 공부한 친구들은 이 어법 문제를 역시나 이 미니 모의고사 혹은 실전 모의고사도 보거든요. 그래서 미니 모의고사를 매일 데일리로 본다면 실전 모의고사는 진도가 어느 정도 끝났을 때 100점 만점으로 해서 실제 시험 유형에 맞게 문제를 푸는 그런 모의고사가 되겠습니다. 네, 보시면 보기가 9개나 되죠, 이건. 물론 지금은 아까와 같은 지문인데, 아까는 문장 단위로 되어 있다 했으면, 지금 저는, 어, 짤막짤막하게, 부분, 문법이 포함되어 있는 곳만 밑줄 쳐놓긴 했지만, 보기는, 일반적인 문제보다 훨씬 더 많이 줬다. 그래서, 이렇게 9개짜리로 문제를 준 거고요. 정답도 지금 1, 3, 4, 5부터 뭐 9번까지, 거의 다 정답이죠. 두 보기 빼놓고. 그래서 이렇게 보기도 많고 정답에 해당되는 것도 많은 뭐 이런 문법들을 실전 문제 형태로 좀 풀어봐야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실전 문제 형태로 푸는 건 아니고요. 유형별로 풀죠. 맨 처음에는 두 개 중에 박스 안에 있는 두 개 중에 어법상 올바른 거 고르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단어별로 한 5개 정도 보기가 있는 그런 전형적인 수능이나 모의고사 유형으로 거기에 익숙해지면 이제 문장 단위로 문제를 내거나 지금처럼 이렇게 보기가 엄청나게 많은 그리고 정답에 해당되는 것도 굉장히 많은 이런 문제까지 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 우리가 시험 대비가 잘 된다. 자, 그다음 세 번째 문제로 가시면 여기 이제 서사평입니다. 서사평 문제 제가 뒤에 더 여러 개 보여드리긴 할 텐데 서사평 2번 문제를 보시면 그 주어진 문장, 이 문제가 영어로 나오죠. 광성고는 문제가 영어로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 서답형뿐만 아니라 객관식도 그냥 단순하게 보기에 있는 선지와 지문의 일치, 내용 일치를 묻는 문제조차도 이제 영어로 문제를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실질적으로 영어를 기본적으로 잘하는 친구들을 위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험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쨌든 얘는 지금 문장을 또 동일한 뜻으로 완성하는, 즉, 패러프레이즈를 하라는 문제인데, 여기 위에 있는 요 부분들, 여기 complete로 시작하는 이 문장, 아이고, 잘못했네요. 여기, without으로 시작하는 이 문장, 그 다음에 it seems that으로 시작하는 이 문장, 그리고 여기, 각각의 주어진 요 문장들이 원래 우리가 공부를 하는 원문, 즉, 교재에 있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심플하게 나오는 영작 문제들은 그냥 요 문장들을 단어를 다 섞어 놓고 한글을 주고 거기에 맞게 그 한글에 맞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하는 문제가 가장 심플하고
아주 전형적인 영작 문제였는데 이제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지 않는다고요. 지금처럼 본문에 있는 문장을 보여주고 본문에 없는 똑같은 의미의 다른 형태로 정답을 작성하도록 문제가 나와요. 그럼 이거는 기본적으로 영작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지금 서답형 2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영작 문제이기는 한데 영작과 문법이 섞여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1번 같은 경우는 가정법 문장이라서 얘를 원래 그 흔히 알고 있는 if가 들어가는 가정법으로 바꿔야 되는 거고요. 이 밑에는 2번과 3번 같은 경우는 투부정사를 사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서 이 문법과 영작이 혼합되어 있다. 요즘엔 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문장 암기만 해가지고는 대응이 되지 않는다. 다행스럽게도 제가 같이 수업했던 학생들은 제가 미리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출제해서 여기 보시면 기말 대비 데일리 테스트라고 되어 있죠. 그 파트별로 또 문제를 풉니다. 미니 모의고사도 풀고 실전 모의고사도 풀지만 매 시간 매 수업 올 때마다 이렇게 파트별로 문제를 풀거든요. 그런데 여기 마찬가지죠. 이 원래 without으로 시작하는 이 문장, it seems that으로 시작하는 이 문장들을 이렇게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으로 패러프레이즈하는 문제를 데일리 테스트에서 우리 학생들은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시험 보고 카톡 보낼 때 근데 저한테 어, 여기 서답편이 똑같이 나왔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파트별 그리고 실전형으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어, 자,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다음 제가 보여드릴 문제는 두 문제 정도가 더 있는데 우리 이번 광성고 1학년 2학기 기말고사에서 우리를 힘들게 했던 문제 몇 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도 역시 서답형이죠. 서답형 4번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것도 요즘에 광성고뿐만 아니라 서울여고나 뭐 다른 학교에서도 많이 나오는 유형이거든요. 요약문을 이렇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수업 때 배운 지문에 요약문을 이렇게 주는데 보통 이런 요약문 문제는 여기가 한 단어가 들어가요. 한 단어. 이렇게 한 단어가 들어가는데 원래 그런데 여기 문제를 잘 보시면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고자 하는 요약문인데 A와 B에 들어갈 내용을 여기 보기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해가지고 심지어 어떤 건 두 번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논리적 전개 순서에 맞게 올바르게 작성, 즉 문장을 완성하라는 얘기예요. 영작해서 문장 완성하라는 얘기입니다.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단어들은 요 위에 본문에 있는 단어들과 겹치긴 하겠으나 문장을 이루는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다를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지문의 내용이나 주제를 머릿속에 넣어두어야 되고요. 그 상태에서 이 요약문을 해석을 정확하게 한 다음 거기에 들어가야 하는 문장을 여기는 보기를 사용해서 명작을 해야 되는 거죠. 이 A, B 각각에 들어갈 문제는 그렇게 길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as well as 같은 수거, 우리가 흔히들 수거라고 얘기하는 이런 표현들은 한 번에 묶어서 줬잖아요. as 따로, well 따로 이렇게 주지 않고 한 번에 묶어서 줬죠. 이렇게 줘도 여기 안에 만들어 넣으려면 전혀 쉽지 않습니다. 이 유형 문제는 사실 서답형에서는 극악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제목 영작도 있긴 있습니다만 제목 영작이나 주제문 영작은 진짜 극악 중에 극악인데 이것도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하죠. 이러니 30점대가 나오는 게 당연하겠죠. 자, 그다음 자, 요건 객관식 문제 중에 일부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외부 지문을 채택한 문제입니다. 객관식 5번으로 출제가 되었고요. 위에 보이시는 A가 원래 내신 지문, 즉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공부하는 지문이고 B가 어, 외부 지문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외부에서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다른 층을 채택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연계해서 문제를 내고 일치불일치 문제를 냈죠. 여기서 일치불일치 문제를 냈습니다. 이게 사실 새롭진 않아요. 이게 뭐가 새롭지 않냐면 두 개의 서로 다른 지문을 연계해가지고 그 관계, 그 각각의 지문의 글쓴이의 주장과 관련된 두 개의 관계를 묻거나 아니면 그 두 개의 지문을 놓고 새롭게 대화문을 작성해서
그 대화문에서 일치하는 거 일치하지 않는 걸 찾으라던가 뭐 이런 문제들은 광선고에서 재작년에도 종종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아예 외부 지문을 갖다가 쓰는 건 음, 최근에 들어서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재작년까지는 있는 지문을 이용했다면 최근에 이렇게 외부 지문도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그냥 지문 대 지문이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 말고 외부 지문을 완전히 통째로 가지고 와서 출제한 문제가 한 문제 더 있는데 걔는 교과서에 있는 대화문, 다이얼로그를 A로 제시하고 외부 지문을 B로 제시한 다음에 두 개를 연계해서 문제를 출제한 문제도 이번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험 문제가 어려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배우는 지문들만 딸딸딸딸 외우고 공부해가지고는 고득점을 받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졌다는 거. 아마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부를 굉장히 꼼꼼하게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어려운 시험 문제들, 이런 어려운 시험 문제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볼게요. 자, 일단 이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죠. 본문의 내용이나 주제를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거. 우리가 보통 고등학교 내신은 짧게는 5주, 길게는 6주 정도 진행을 하잖아요. 물론 매번 올 때마다 새로운 진도를 나가니까 복습한 부분을 시험을 통해서 확인은 하지만 매번 새로운 질문을 나가니까 반복 학습을 하는 게 개인이 혼자서 진짜 열심히 반복 학습을 하지 않는 이상 음, 충분하게 주제를 파악하고 머릿속에 숙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게 말로 보면 그냥 뭐 본문의 내용 및 주제를 반복 학습해라 라고 하니까 쉬워 보이지만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다. 그다음 문법, 주요 문법의 학습 및 유형별 문제풀이. 그렇죠. 그냥 이거 단순히 암기만 해도 되는 건 아니고 주요 문법의 학습이라고 하는 건 해당 문법의 문법들은 대부분 공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주요 문법의 공식들을 좀 암기하고 머리에 넣은 다음에 숙지하고 그런 다음에 이게 중요하죠. 유형별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다양한 형태로 나오는 문제들을 풀어봐야 그래야 내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습을 하셨으면 반드시 유형별 문제를 푸셔야 되고 이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우리 학생이 진짜 제가 보면 안 하는 게 있어요. 어떤 학생들은 채점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문제를 풀었으면 채점 당연히 바로 해야 되고요. 채점이 끝났으면 오답 정리 꼭 하셔야 됩니다. 이 오답 정리가 정말 중요해요. 이 오답 정리 안 해가지고 전 시간에 틀렸던 문법, 그 다음 시간 또 틀리는 경우들 허다합니다. 그거 반복되면 시험장에서도 무조건 틀려요. 그다음 세 번째, 매시간 파트별 데일리 테스트로 학습 상황을 점검하는 거. 요거는 이제 학원에서 제가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보는 시험입니다. 이게 의무적으로 누가 강제성을 띠고 하지 않으면 사실 내가 스스로 테스트 시험지 만들어서 보기는 너무 힘들죠.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학원에서 매시간 이렇게 데일리 테스트로 학습 상황을 점검해 줍니다. 그다음 네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니 모의고사입니다. 3개년 기출유형 기반의 미니 모의고사로 실전 감각을 익히는데 이것도 역시 데일리 테스트에 들어가요. 미니 모의고사도 역시 데일리 테스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데일리 테스트는 보통 5개 파트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뭐 어법, 단어, 영작, 뭐 미니 모의고사 뭐 등등등 이렇게 5개 파트로 이루어져 있고요. 미니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여기 앞에 말씀드렸던 얘도 중요하겠죠. 실전 모의고사도 역시 실전 감각을 익히는데 아주 좋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5주 그리고 혹은 6주 안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요거 잘 따라오는 경우에는 뭐 점수가 잘 나오는 걸로 제가 항상 학생들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바로 이 미니 모의고사하고 실전 모의고사예요. 이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저한테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는 학습을 했으면 유형별 문제가 됐던 파트별 문제가 됐던 모의고사가 됐던 꼭 문제를 풀고 채점하고 오답 정리를 해야 된다.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2025년 2학기 광성고 1학년 기말고사, 2학기 기말고사의 내신 분석을 진행해 봤습니다. 1학년은 이미 끝이 났고요. 그리고 점수가 본인이 원하는 점수가 나온 학생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본인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높거나 훨씬 더 낮은 그런 아쉬운 점수를 받은 학생들도 있을 텐데
이제 겨우 1학년 끝났을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2학년 시험 4번과 3학년 시험 2번, 수시를 기준으로 하면 3학년 시험 2번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수능도 남아있죠. 남아있는 시험들이 많으니까 이번 겨울방학 때 좀 꼼꼼하게 본인들이 잘 못하는 것, 그리고 본인들이 하기 싫었던 것들. 보통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걸 잘 못하거든요. 하기 싫어하는 게 점수가 잘 안 나와요. 하기 싫어하는 것들, 했던 것들, 그리고 우리가 부족했던 것들, 이런 것들 좀 잘 챙기셔서 2026년 2학년 시험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점수, 등급 다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체 서비트 영어학원 고등부 부원장 신동휘였고요. 다음엔 2026년 1학기 중간고사 내신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